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이제 개인전 둘째 날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황봉주 선수와 장가연 선수의 경기 성낙훈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부터 치러진 개인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펼쳐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들 그리고 의외의 승부들도 꽤나 펼쳐졌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출전한 장가연 선수가 어저께 야스퍼스 선수를 1세트를 따내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였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자, 장가연 선수가 현재 A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어제 야스퍼스 선수와 경기를 치렀는데요. 1세트를 따내고 2, 3세트에서 이제 야스퍼스의 이제 또 잠자는 모습이 좀 깨어나면서 야스퍼스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당했었고요. 황봉주 선수는 첫 경기 조명우 선수를 상대로 첫 세트를 역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세트 조명우에게 내주고 3세트에서도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또 어제 경기 2개밖에 나오지 않았던 무승부를 또 기록을 하게 됐어요. 네, 뭐 인터블고 호텔 하면 또 황봉주 선수가 바로 떠오르는 이름인데요. 자, 그에 걸맞게 팀 챌린지 준우승 그리고 개인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요 이기는 선수에게 승점 3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비기는 경기에서는 두 선수 나란히 승점 1점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승점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세트 득실 그리고 모든 세트에서 기록한 점수의 득실 마진을 기록을 따져서 이제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A조에서는 두 경기를 유일하게 치른 딕 야스퍼스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두 경기를 치러서 아쉽게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현재 8위에 처져 있고요. 그 뒤로 김준태, 황봉주, 윙트란탄뚜, 페드로 피에드레보아나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 일단은 이 1라운드에서 8명이 한 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5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기는 경기만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또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이번 1라운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승점이 3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명 선수 중에 5명의 선수가 2차 예선으로 갈 수 있는 경기 방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승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뱅킹을 통해서 두 선수의 선공을 가리겠고요. 특히나 이 짧은 경기이기 때문에 뱅킹을 이기는 것도 상당히 이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세트 20분씩 3세트를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한 선수가 두 세트를 이기면 경기가 종료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초구를 잡고 다득점을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황봉주 선수가 초구를 잡고 경기를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를 통해서 1차 예선을 진행해 봤는데요. 대략 20분 안에 할 수 있는 이닝이 대략 7, 8이닝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40점, 50점 경기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서 본인의 기량을 빠르게 찾아내는 이런 경기 방식은 어떻게 풀려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에 이제 시간제 경기 속에서 또 타임아웃을 불렀을 때의 인저리 타임도 주어지게 되는 규칙인데요. 인저리 타임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 후반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안에 경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35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경기 운영 조금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득점이 잘 되고 있다면 더 빠르게 다득점을 올리는 그런 경기 운영도 필요하겠습니다. 장가연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공격이 되겠고요. 이제 막 20살이 된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또 이번 선발전의 좁은 문을 뚫고 올라와서 본인 당구 경력에서 가장 강한 상대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대회인데요. 자, 행운의 득점이 나올 수 있나요? 득점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일목적구를 완전히 얇게 쳐서 뒤로 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자, 3쿠션으로 직접 노렸던 공인데요. 아주 정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선취 득점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장가연 선수가 뭐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무서울 게 없고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수 지금 이 황봉주 선수가 누가 됐든 뭐 심지어 보여줬잖아요. 디기아스퍼스를 상대로도 소위 말해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장가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1위를 1세트를 이겼던 장가연 선수인 만큼 다른 선수들에게 전혀 굴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과감없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가 1이닝에 나란히 한 점씩 올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가연 선수 뭐 현재 20살에 국내 선수 중에는 랭킹이 2위가 되는 선수거든요. 자, 이번 무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선수들과의 경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경기 방식이거든요. 네. 얼만큼 성장할지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좁은 쪽으로 옆돌리기 세워봅니다. 득점. 황봉주 선수가 지난 인터블고 대회 때를 복귀를 해보면 지난 대회에서도 이제 여자 선수에게 일격을 한번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 각성한 모습을 보였던 황봉주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인터블고에서 하는 방식에서는 경기 방식이 조금은 색다른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20분 제한 시간이라는 경기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있는 자, 이번 대회입니다. 이어지는 옆돌리기로 무난하게 득점을 추가를 했고요. 어느새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감 좀 잡으려 치면 1세트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초반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초반부터 본인의 컨디션을 빠르게 찾아내야 되고요. 볼 컨트롤 능력도 볼 컨트롤 감각도 빠르게 끌어올려야 되는 방식입니다. 좋아요. 3연속 득점. 자, 지금 길게 비껴치기 형태의 득점이었는데요. 자, 가벼운 터치로 득점 해냈습니다. 어제 조명호 선수와 경기를 치르면서 1.714라는 좋은 에버리지를 뽑아낸 황봉주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또 좋은 감각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좁은 각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일목적구 노란 공과 빨간 공의 키스. 아예 두껍게 처리를 했어요. 네, 아예 두꺼운 두께로 처리를 해내면서 자, 그러나 약간은 회전량이 부족하면서 공은 맞지 않았네요. 어느 정도 좀 수비적인 또 면모도 가미가 됐었던 느낌인데 이게 수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은 안 맞으면 수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를 겸할 수 있는 선택을 찾아내는 게 바로 점점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뱅크샷 각도를 재고 있는 장가연 선수. 자, 지금 뭐 자,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를 쳐야 될지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요. 약간은 큐거리. 좀 두껍게 맞았군요. 자, 큐거리가 살짝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큐를 더 내밀었던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것 때문에 조금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덟 명의 선수 여자 선수들 간의 이제 선발전이 있었고 또 역시나 어린 선수들끼리 김하은 선수와의 또 선발전 결승을 뚫고 올라와서 장가연 선수가 이번 대회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고요. 자, 장가연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무대에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당구 인생에서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이제 1억 3천만 원이 넘는 정말 초대형 대회인데 장가연 선수는 사실 참가 자체로도 그 정도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처럼 아주 수준 높은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 섰다라는 이 경험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미 우승 상금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황봉주 선수 되돌아오기. 자, 비껴치기 형태로 갔죠. 네.
지금도 득점이 되지 않는 순간 까다로운 공이 제공이 됩니다. 한 점을 추가하는 황봉주. 되돌아오기를 선택하기에는 두께 조절을 너무 예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길게 비껴치기를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황봉주 선수가 그 지난 대회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지은 선수 혹은 김진아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자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방심을 했다가 특히나 변수가 있는 경기 방식에서 호되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미 한 번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상당히 노련하게 플레이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자, 누구나 빅볼 형태를 주게 된다면 자, 이 경기 방식에서는 초반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쫓아갈 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수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가연 선수가 두 번 연속으로 뱅크샷 실패로 끝이 났고요. 자, 황봉주 선수, 자 이제 그날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가름해 볼 수 있는 살짝 적당히 끌어서 옆돌리기인데요. 회전 갑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목적구에 대한 두께 조절, 자 그로 인해서 다음 포지션을 위한 일목적구의 위치 컨트롤까지 괜찮습니다. 연속해서 비슷한 공입니다. 자, 옆돌리기. 조금은 두터운 두께를 사용해서 맞은편에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의 위치로 아마 보내졌을 텐데요. 앞서서는 끄는 공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 이제 공략의 포인트인가요? 지금은 두께 조절은 약간은 편안한 두께로 설정해 놓고 각도 반사각이 좁은 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성공해냈습니다. 1세트 이제 절반이 어느덧 흐른 가운데 7대1 앞서 있는 황봉주 선수. 자, 지금 옆돌리기 형태상은 옆돌리기인데요. 중요한 건 수구가 레일에 붙어 있고 일목적구도 붙어 있는 거예요. 최대한 변화를 억제를 했어야 하는 공일 텐데 역시 까다로웠습니다. 네. 자, 지금 형태의 공은 뭐 어떤 세계 탑랭커의 수준의 선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공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장가연 선수는 뭐 여기서 일단은 좀 풀어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빅볼 형태에서 자,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앞으로의 당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기만의 커리어가 되거든요. 좋네요. 예. 자, 좋습니다. 힘 밸런스가 자, 무난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상황도 또다시 자, 지금 약간은 수구하고 일목적구가 비껴진 각도였기 때문에 회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득점해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생애 첫 전국 대회 우승도 차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장가연으로서의 이름을 알렸던 이 어린 여자 선수인데요. 네. 옆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량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좋아요. 자, 지금도 자칫 스스로 불안감을 가졌다면 조금 뭐 5 쿠션까지 노려보는 조금 빠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3 쿠션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안으로 돌려서 대회전 5 쿠션까지. 빨간 공의 움직임은 일단은 제어가 되는 모습. 연속 네. 득점 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같은 공 컨트롤은 상당히 섬세함이 돋보이거든요. 네, 지금 수구하고 일목적구가 살짝은 빗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회전량 조절로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7대4 이렇게 되면 또 바짝 추격하는 형국의 장가연 선수의 이번 이닝입니다.
자, 오히려 이럴 때는 앞서 나가는 황봉주 선수가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짧은 비껴치기예요. 리버스 핸드 올라옵니다. 네. 4연속 득점. 자, 좋습니다. 자, 장가연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와 있는 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득점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경기 야스퍼스를 상대로 첫 세트 8이닝 12득점 1.5 에버리지로 승리를 했거든요. 12대 11. 자, 어제와 지금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돌아 나오면서 득점됩니다. 네. 5연속 득점. 자, 어제와 같은 그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상대로 자, 본인의 기량보다 조금 더 높은 1.5 에버리지를 기록했다라는 그 시너지 효과가 오늘 경기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4이닝 6득점이거든요.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장가연. 자, 지금은 얇은 두께로 비켜치기 형태로 짧은 각 시도를 할 수 있겠는데요. 힘 조절이 관건입니다. 네, 일목적구 보냈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6연속 득점. 동점입니다. 자, 지금은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을 일목적구 지나간 다음에 내공이 가야 되는 이 스피드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득점 성공했고요. 공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그 공을 구사할 수 있는 그 수행 능력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네, 같은 1점이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질적으로 향상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솜사탕 같은 터치인데요. 이 공이 좁아지면서 야. 득점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공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는데 자, 지금 비껴져 있는 상태에서 얇게 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약간은 불운이죠. 6연속 득점 하이런을 기록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가연 선수. 이제 1세트 남은 시간 5분 20여 초고요. 두 선수가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저리 타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장가연 선수의 공격에 의해서 황봉주 선수 다소 당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이미 지난 대회의 경험 탓인지 차분하게 득점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마인드 컨트롤 자체가 여기에서 역습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상대방 이닝이 끝났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황봉주 선수 입장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장가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네. 마인드 컨트롤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거든요. 예. 아.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이 어떻게 설까요? 자, 또다시 빨간 공 옆돌리기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흰 공을 한번 바라보고 네. 다시 빨간 공으로 가는 장가연 선수고요. 자, 약간은 억각으로 돼 있는 공을 하단 회전 뭐 원팁이나 혹은 투팁 정도를 주고 알맞게 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자, 자, 여기서의 여기서? 회전 볼까요? 약간 네. 좁게 나오는군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쉽게 공타를 기록하는 장가연입니다. 자, 지금 공이 맞았다면 지금은 약간의 끌림이 부족했어요. 자, 수구하고 일목적구가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더라도 지금처럼 반사각이 좁을 수 있었거든요. 조금 더 끌어치기를 이용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황봉주 선수입니다. 자, 되돌아오기 선택인데요. 회전량을 많이 주고 두껍게 침으로 인해서 수구가 3쿠션 이후에 길게 늘어뜨리는 형식의 득점이었습니다. 안전한 코스로 득점을 가면서 이제 이번 이닝에서 조금 더 득점을 추가를 한다면 안정권으로도 갈 수가 있는 황봉주 선수인데 자, 어제 첫날 경기 이후에 둘째 날부터는 첫날 경기는 조금 빠른 듯한 공격 템포를 보여주었거든요, 선수들이. 자, 둘째 날부터는 전체적인 경기 방식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플레이하는 모습 볼수 그런데 지금 키스가 나면서 2점 차에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자, 키스가 지금 살짝 살짝 아주 얇게 지금 빠져나갔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두껍게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이닝에 일단 이 공 하나 해결이 되면 다음 공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격 성공하고 3득점 한다면 지금은 직접 노렸나요? 자, 아마도 빨간 공을 얇게 맞춰서 안쪽으로 아마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요. 네. 맞히는 게 지금 쉽지만은 않은 공이었어요. 네. 일단 심리적으로 약간의 부담이 있었죠. 얇게 맞춰야 된다라는 제한된 두께 조절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 코스로 한번 보내본 거죠. 다시 황봉주 남아있는 시간 2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1세트입니다. 자, 긴 방향으로 횡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비껴치기. 완전히 길게 뽑혀야 되는 공인데요. 끝까지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횡단은 이목적구가 노란 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또 길게 비껴치기 코스가 최대한 길게 친다면 들어간다는 판단이 있었네요. 10대 7. 여기서 하나 정도 들어간다면 사실상 이제 1세트를 끝낼 수 있는 황봉주 선수예요. 얇은 두께. 자, 비껴치기로 네. 자, 얇은 두께로 일목적구와 수구의 키스 타이밍 절묘하게 빼내고 득점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도 빨간 공에 왼쪽 회전을 주고요. 코너까지 다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각이거든요. 자, 까다로운 공. 여기서 시간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초를 다 보내긴 지금 쉽지 않거든요. 타임아웃을 쓴다면 인저리 타임이 생기는 거고요. 자, 코너까지 그대로 갑니다. 최대한 해결되지 네. 않으면서 장가연 선수에게 마지막 한 차례 기회가 생겨납니다. 자, 이닝의 끝과 시작은 앞선 선수 공격에 공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황봉주 선수의 공이 멈추는 순간 경기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가연 선수의 이번 이닝이 마지막 이닝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옆돌리기 최대한 길게 쳐보면 득점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렵다면 장가연 선수는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자, 코너까지 하지 못했어요. 좀 딱딱했습니다. 자, 최대한 길게 쳐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단 쿠션이 먼저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1세트가 종료가 됩니다. 1세트 황봉주 선수가 11대 7로 장가연 선수의 이 매서운 6점 하이런 추격을 따돌리고 1세트를 차지를 했고요. 1.571의 에버리지, 장가연 선수는 1.0의 에버리지. 1세트에서 어느 정도 좀 간담을 서늘게 만들었던 장가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득점 이후에 다음 이닝에서 옆돌리기 아쉬운 실수. 자, 그것만 들어갔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2세트는 1세트를 내준 장가연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2세트 경기 이어드립니다. 육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신중함, 밤낮 없는 부지런함.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쉼터.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의 출발. 치악산 맑은 공기 속 라운드. 호텔 인터블고 원주로 초대합니다. 빠른 회복, 적은 통증 지향.
스마일 수술은 GS 안과의원. 눈앞이 뿌옇고 침침하다면 백내장 수술도 GS 안과의원. 이제 돋보기는 안녕. 노안 라식까지 GS 안과의원. 그래서 GS 안과의원은 어디? 강남역 1번 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16, 15, 8층. 오늘이 이제 여자 선수들의 둘째 날 턴인데요. 어제 경기에서 6명의 여자 선수들, 참가 선수들이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아쉽게 또 패배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세트를 따냈던 선수가 바로 장가연 선수였고 그 상대가 딕 야스퍼스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기록은 아마 장가연 선수 평생 어디 가서 얘기해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경기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여자 선수들의 시간대로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첫 세트 모두 남자 선수들이 가져갔거든요. 6개 테이블에서요. 네. 과연 이 두 번째 세트에서는 장가연과 또 6명의 여전사들이 또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1세트에서 장가연 선수 6득점을 올리면서 상대방이 황봉주 선수 상당히 당황한 상황을 만들어냈었는데요. 맞아요. 2세트에서는 6점씩 2번 쳐내면 되는 겁니다. 한번 최대한 집중해서 득점을 연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구를 선택을 한 이후에 경기의 내 공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초구를 노란 공으로 쳤던 장가연 선수고요. 네. 1득점으로 출발을 하는군요. 자, 지금은 끌어치기를 이용한 공격이었는데 다소 큐 스피드가 빠르게 전달되면서 일목적구 맞고 첫 번째 쿠션 가는 사이에 끌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네.
한 점의 출발. 자, 황봉주 선수 비껴치기 형태로 키스를 빼내고 출발을 할 건지, 네, 그런 시도가 보이는데요. 일목적구를 빠른 두께로 빼내야 됩니다.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황봉주 선수도 이번 대회 뭐 팀 챌린지 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자, 항상 보면 대회를 앞두고 연습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 인터블고를 오기 위한 선발전 과정, 그리고 선발전 이후에 꾸준한 연습을 보여주는 선수로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일목적구를 긴 방향 장축에 태우지만 않는다면, 자, 무리 없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득점 네. 성공합니다. 자, 지금 공에서 자칫 장축 쿠션에 맞았다면 돌아가서 이목적구인 빨간 공을 건드릴 수 있었거든요. 네, 자, 그 부분 뭐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득점해냈습니다. 지금은 짧은 옆돌리기를 일단 한번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들어간 입사각 자체가 상당히 좁은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두께 조절도 얇게, 그리고 회전량도 최소화시켜서 득점을 해내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따라가 봅니다. 서서히 접근, 긴 쪽으로 네, 득점이 됩니다. 석점. 거의 빨간 공이 어느 정도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얇은 두께. 득점 좋았습니다. 자, 지금 이목적구도 자, 뒤쪽으로 맞거나 앞쪽으로 맞으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정면이 맞으면서, 자, 지금도 옆돌리기로 가는군요. 자, 조금 전 상황이 거의 뭐 데칼코마니 같은 네. 상황인데요. 똑같이 득점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적구의 위치는 앞서보다 조금 더 떠 있는 상황.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1세트 마지막 순간에 그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스스로 잘 해결해내면서 그 분위기가 2세트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20분의 짧은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이 초반의 기선 제압이라고 한다면 황봉주 선수가 그 기선 제압을 첫 세트 그리고 이번 세트에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옆돌리기. 네. 자, 지금 오늘 뭐 옆돌리기에서 다양한 옆돌리기를 모두 선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장단 장축으로 가는 공을 옆돌리기라고 명명은 합니다만 네. 사실은 구사해야 하는 샷의 형태와 그런 뭐 공의 구름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옆돌리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자, 너무나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닭고기 요리를 뭐 후라이드도 있고 뭐 다른 백숙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 것처럼 다 무조건 닭 요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옆돌리기 득점이 됐는데 득점은 됐습니다만 황봉주 선수가 조금은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일목적구의 두께 힘 조절이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 상황으로 가기에 약간은 풀어내야 될 해법이 필요합니다. 네, 자, 얇은 두께로 빠르게 진입을 시켜야 돼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초반부터 7점의 하이런으로 간격을 벌리고 있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자, 얇고 날카롭게 득점을 해내서 원 쿠션, 투 쿠션에서 각도를 확장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고민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목적구와 수구가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저기 센터쯤에서 있거든요. 네, 자, 그거를 내가 먼저 올 거냐? 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해지질 않았군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짚어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내 공이 먼저 올지 아니면 빨간 공 보내고 늦게 올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얇게 공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큐 스피드를 봤을 때 내 공이 훨씬 빨리 오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자,
장가연 선수 옆돌리기가 코너 라인보다는 조금 바깥으로 빠져 있는. 여기서의 키스가 나면서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선수가 다득점 혹은 뭐 준장타 이상의 득점 이후에 타석에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거든요. 꼭 해내야 된다. 이번 득점 꼭 쳐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다소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인진 모르겠지만 키스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투뱅크. 자, 투뱅크 얇은 두께로 수구의 속도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조금만 세진다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군요. 그렇죠. 자, 거의 뭐 안 맞더라도 거의 굴러갈 정도의 힘 정도로 사용을 했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물론 일단 조금 두껍게 맞은 게 원인이기도 했고요. 네. 자, 지금도 득점 이후에 상대방 선수에게는 뭐 쉬운 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안으로 돌리기 형태의 뱅크샷, 3뱅크샷. 흰 공부터 맞아줘야 되는 공인가요? 예. 쿠션에 먼저 맞았을 때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형태를 단축부터 맞춰서 치는 형태에 대한 해법으로 플러스 시스템, 플러스 2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자, 시스템 활용할 때도 수구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한 더블 쿠션으로 다시 한번 득점. 자, 지금 이목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입사각 자체가 좀 훤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 또다시 오늘 경기의 주 득점원인 옆돌리기를 시도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잘 가져가고 있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약간은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고요. 그러므로 회전량은 조금 절제시킨 후에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갖다 놓으려는 시도였는데 조금은 두껍게 맞으면서 레일에 붙어버렸습니다. 9대1로 차이를 벌리고 있는 황봉주. 자, 밑겨치기로 길게 돌려보는데 이적구 위치가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었어요. 네. 거의 뭐 확률상 공 하나밖에 없는 공이기 때문에 자, 공중에 떠 있게 되면은 뭐 공 2개나 3개 정도의 확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찝어냈어야 되는 조금 난해한 공이었죠.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줄 필요가 있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자, 1세트에서도 지금 한 10분쯤에 6득점을 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마침 딱 공교롭게 이 4이닝째였네요. 네. 자, 안으로 돌리는 공.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두께 조절 좋았고요. 회전 양이 관건인데. 이 공을 해결을 해주는군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수구가 레일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양을 조절하거나 타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두께 조절과 회전 양 좋았습니다. 황봉주의 리드가 이제 7점으로 좁혀졌고요. 이어지는 옆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칠 때 너무 두꺼우면 다시 돌아오면서 키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본인이 찍었던 3쿠션으로 공을 보내질 못했어요. 자, 얇은 두께로 맞으면서 다소 아쉬운. 자, 지금은 이제 레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쳤을 시에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얇게 시도하면서
쓰리 쿠션으로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은 내공을 보내는 능력, 그러니까 길을 읽는 게 아니라 뭐 원쿠션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경기가 종료되면 이제 아직 결과는 어쩔 수 모르겠지만, 자, 이런 영상들이 이제 남아 있다면 장가연 선수 이런 부분들, 쉬운 형태에서 어떤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연습의 과제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앞서 성공을 했던 안으로 길게 치는 공입니다. 회전 양의 조절. 네, 좋습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이 공에서는 강점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스트로크 자체가 상당히 편안하게 피니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강하게 치면 원투 쿠션 이후에 급격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는데요. 힘의 조절이 좋았습니다. 자, 이목적구가 레일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가봐야죠. 네, 그냥 3 쿠션 값만 생각하고 그냥 붙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해야 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갔는데요. 좋아요. 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야, 황봉주 선수도 지금 바로 뒤쪽에서 네, 박수를 쳐주면서 좋은 득점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자, 이론상은 뭐 레일에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해결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다시 다시 안으로 돌리기. 자, 두께 조절이 얇게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조금 부담스러웠던 두께에서 2점으로 이닝을 마칩니다. 네. 9대 4가 됐고요. 황봉주 선수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점수차와 시간대가 아닙니다. 네. 자, 1세트에서 6점을 득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지금은 더블 쿠션 쪽으로 좀 바라보나요? 네, 더블 쿠션을 조금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서 살짝은 역회전을 줘서 리버스 형태로 조금 변환시켜서 득점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닿았어요. 득점입니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 예, 확인 사살까지 예, 확실히 해주면서 황봉주 선수가 이렇게 되면 10점째를 올립니다. 자, 황문주 선수 뭐 오늘 경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득점 해내는 모습이 상당히 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전달되거든요. 자, 지금도 에버리지가 2.0을 향해 가고 있는 2.0의 황봉주 선수고요. 지금은 조금 넘쳤군요. 네. 자,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냈습니다.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도 건드리지 않고 수구도 3쿠션을 맞출 수 있는 형태 되돌아오기 선택이었는데요. 자, 예상보다는 회전 양이 많이 작용하면서 길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세트 남아있는 시간 이제 5분을 향해 갑니다. 자, 옆돌리기에 장가연. 얇은 터치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느낌이었는데요. 좋아요. 네. 해결합니다. 자, 지금 코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전체 에버리지를 봤을 때 뭐 장가연 선수가 그렇게 황봉주 선수에게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네. 좀 좋은 에버리지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1세트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한두 이닝 정도의 미스가 있었을 뿐이지. 자, 지금 바깥으로 돌리는 공 일목적구의 진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키스가 득점을 방해합니다. 항상 이 바깥으로 돌리는 공 형태에서는 아주 얇게 치는 공을 제외하고는 일목적구가 어딘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리기에서는 일목적구의 진로를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수구의 진로를 맞춰내는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은 시간 3분 40여 초. 한 번 더 돌아오는 바깥 돌리기. 자, 길게 돌아서 득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도 소구하고 일목적구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 짧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약간은 하단 타점을 이용해서 일목적구 맞고 첫 번째 쿠션 맞고 두 번째로 가는 사이에 끌림으로 인한 각을 짧게 만들어내는 모습. 남아있는 시간 3분. 자, 길게 노란 공이 안 보이는 걸로 봤을 때 리버스로 자, 길게. 피했고요. 앞으로 밀어내면서 멋진 득점을 해결합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공 형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원 쿠션 맞고 나서 앞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큐를 끝까지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 점을 더 뽑아냅니다. 석점. 황봉주 선수가 오늘 이 경기를 치르고 이제 오후 7시에 또 야스퍼스 선수와 경기를 치러야 하거든요. 네, 예, 감을 완전히 좀 살려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시간차가 멀다는 게 약간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네. 자, 지금 뭐 그 저녁 게임을 뭐 의식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습니다. 예. 장가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은 패색이 네. 짙어지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자, 한 안으로. 점을 더 만들지는 못합니다. 네. 6이닝에 14득점. 지금도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목적구인 빨간 공 쪽으로 수구를 최대한 가까이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의도였든 아니면 평상시 연습한 대로 이렇게 시도를 하든 간에 장가연 선수 입장에서는 다소 난해한 공을 풀어내야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가연 선수가 인저리 타임을 이제 소환을 하는군요. 예. 타임아웃을 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네.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구상을 해봐야죠. 자, 아쉬운 거는 1세트에서 썼더라면 네.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짧은 각 비껴치기를 이용한 횡단인데요. 자, 회전 양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네. 넘쳤어요. 자, 지금은 뭐 대략 한 원팁 정도가 필요했는데 조금은 더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1세트에 1.0 에버리지를 기록했던 장가연 선수인데 이번 세트는 현재 7이닝에 5점, 0.714를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정규 시간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황봉주 선수의 이번 공격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 인저리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길게 비껴치기. 네. 여기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첫 쿠션 이후에 약간의 이제 회전 양이 작용이 되면서 긴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인저리 타임의 시작입니다. 자, 어제 예선 1일차에서 이충복 선수가 마지막 10점으로 역전한 경기도 나왔었는데요. 아, 맞아요. 예. 이 미야시타 타카오 선수가 그야말로 네. 날벼락을 맞았죠. 자, 흔히 얘기하는 뭐 멘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어제 뭐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껴치기 형태로. 자, 지금 제어가 됐을까요? 지금도 네. 조금은 넘치는군요. 자, 조금 전에 비껴치기 시도와 거의 뭐 흡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회전 양이
조금은 타격 시점에 최초에 주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네. 황봉주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기는 끝이 네. 나게 됩니다. 그러나 황봉주 선수 입장에서는 조 5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득실과 세트 득실 그리고 점수 득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내려고 할 겁니다. 좋아요. 네. 자 조별리그에서는 이렇게 승패가 결정이 나더라도 진행이 됩니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세트 득실 그리고 세트 득실은 이미 결정이 됐죠. 네. 2대 0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점수의 득실 차가 또 그 다음 기준. 네. 기존의 당구에서는 에버리지 하이런이 우선이었다면 네. 동점일 경우에서의 처리 방식이 이번 대회에서는 세트 득실 그리고 공격 점수의 득실 차로 또 판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A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그야말로 뭐 브롬달 선수, 조명우 선수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16대 5.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내야 되겠죠. 자, 코너에 꼽혔는데요. 네. 돌아서 들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2세트 스코어는 16대 5였고요. 세트 스코어 2대 0. 대한민국의 황봉주 선수가 어제 경기 무승부에 이어서 오늘 경기 이번 대회 개인전 첫 승리를 신고합니다. 네. 자, 장가연 선수 1세트의 6점 이후에 마지막에 황봉주 선수의 집중력으로 지게 됐는데 그 결과가 최종 결과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황봉주 선수가 아주 무난하게 또 이 첫 경기에서 장가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 5위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건 3명은 탈락을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여자 선수에게 패배를 한다면 남자 선수들이 얻을 수 있는 충격이 제법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의 패배 이후에 그 다음 경기까지도 계속적인 데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황봉지 선수의 아주 노련한 플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황봉주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장가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차지를 했고요. 저희는 이어지는 경기 3시 30분에 이어드립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대한민국의 또 루키 선수죠. 손준혁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 에디맥스를 상대로 도전하는 경기, 이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낙훈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